지금부터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하여 대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님,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자 국가미래전략원 책임연구원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송승헌 맥킨지 한국 대표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하신 손인주 교수님도 같이 토론해 주실 것이고요. 전체 토론은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우리 책임 교수이신 손인주 교수님께, 그리고 또 참여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키워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개방성, 한국 주도, 민간 혁신이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기치를 갖고, 이러한 가치를 갖고 산업, 문화, 안보를 융합시켜서 더 강한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조금 오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패널 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마치는 시간은 아마도 12시를 타겟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45분이고 패널 분들이 또 특히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경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분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은 꼭 5분 드리면은 한 8분씩 하시더라고요. 아마 더 컨사이스하게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요 앉아 계신 순서대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김창범 우리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님이시죠.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창범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금 생소하시죠? 네. 지난 9월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에서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데요. 김병현 전 원장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7개 클러스터 중에서 경제안보 클러스터에 아주 미미하나마 같이 참여하면서 경제안보 클러스터 일을 좀 도왔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맞은 오늘 더욱더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소인주 교수님 큰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미들 파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오늘 박기문 사무총장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믹타라고 하는 멕시코, 터키,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강대국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경제 번영을 통해서 특히 개방성, 민간주도, 또 한국 주도의 그런 새 키워드를 갖고 새로운 어떤 길을 저희가 개척해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총론 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그 열린 국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전혀 이견이 없고, 앞으로 저희도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이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총론 면에서 추가하자면은 저희가 지금 저출생, 저성장, 그리고 또 한편은 저생산성의 길로 치닫고 있다 하는 그런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또 고령화에 추가해서 고비용, 고갈등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방성도 중요하고,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을 육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다양성을 존중하고 inclusiveness, 포용적인 사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갈수록 갈등의 그 골이 더 깊어지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손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면으로 들어가서는 혁신, 기업의 혁신 성장 그리고 혁신적 생태계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다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앞서 말한 여러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 프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도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막히고 또 실제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2050년을 내다봤을 때 총장님께서 그야말로 선구적으로 저희가 국제사회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셨던 소위 넷제로 2050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 강대국의 자질 또는 덕목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뤄나갈지도 저희 경제 혁신기지와 생산기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재편의 그 이슈를 저희가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하드웨어적인 뭐 크리티컬 미네랄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원자재 수급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앞서 말씀하신 AI 혁명의 시대에선 소프트웨어와 휴먼 탤런트의 공급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산기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컨셉으로 발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토론 때 다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이런 생산기지, 혁신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체적인 체질 개선 노력 중요하죠. 우리가 고비용이고 고갈등이고 저생산성을 갖춘 나라라면 누가 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포용성이란 중요한 가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손인지 교수님이 적지 않으셨는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다 숙제입니다, 선생님. 좋으신 말씀해 주시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현 전 국정원장님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김규현입니다. 아까 축사하실 때 유총장님께서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90년대에 부카라고 그래서 이제 부카 시대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처한 전 세계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높은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이제 10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력으로는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군사력으로도 5, 6위로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은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이제 추종하는 게 아니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처한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고민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한국 국가미래전략원이 큰 역할을 하는 아주 굉장히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좌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전에 외교부에서 근무할 때 에후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 또 국방상도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사실은 저희 장관께서 이제 그분을 면담을 하셔야 되는데 장관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그분을 만나서 한 1시간 동안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한국에 처음 오는데 이제 한국이 자기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좀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작은 기업들이 아주 우수한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LG나 이런 건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든다. 근데 한국은 또 이스라엘 같은 그런 거 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다 하시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더니 한국은 그 유교 문화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위계적인 사고, 사회 질서 또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때 주신 말씀은 어느 조직이 됐든 간에 그것이 회사든 또는 국가였든 기관이든 간에 어떤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진공룸, 백큐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회사 같으면 사장이나 또는 뭐 전무나 상무나 간부들이 거기 들어갈 때는 완전히 평등한 조건에서 소위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계급장 떼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난상 토론하는데 그 진공룸이란 백큐룸이라는 의미는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사회적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올 때는 거기서 있었던 것이 와서 다시 반영이 안 되는 또는 기관장이나 사장이 그때 누군 무슨 얘기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절대로 거기서 창의적 생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한국 같은 위계 문화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개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돼. 그건 이제 백힘룸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걸 통해서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교 그 교육 방식에 그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스테이트먼트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에후드 바락 총리도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키부츠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으면 아버지가 돌아오면 꼭 물어보는 말이 오늘 영어를 몇 점 받았냐 또는 뭐 자기네 토론했을 때 어떻게 잘했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질문을 했느냐 너는 항상 그래서 자기한테 질문을 체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어려서부터 깨달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굉장히 깊이 들었는데 저희 이제 전략연에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나 또는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각계의 최고의 지성이신 서울대학교 교수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인터디스플리너리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신다는 게 바로 저는 그걸 듣고서 그때 그 에후드 바락 총리가 얘기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대학교가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것도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 장삼이사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지성과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걸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국가로 나가는 그런 하나의 또 증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그 토론을 통해서 오늘 그 손 교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경제, 문화, 안보를 융합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큰 전략적 그 비전을 제시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시한 이런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액션 플랜으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또는 기업에서 또는 관련되는 분야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관련 분야의 분들과 전문가들과 새로운 어떤 TF 같은 걸 구성을 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인상 있게 본 것은 그런 7개의 허브를 만들고 그것이 생산 기지화하고 그것들이 이제 또 밑에 여러 가지 스포크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다중적인 허브와 스포크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했는데 참으로 아주 그 뛰어난 발상이 아닌가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밖에다 허브를 만들고 스포크를 만들 때 저희들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우리가 생산기에서 고용을 하고 이런 걸 있지만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좀 나눠주는 그런 걸 좀 더 생각해서 같이 하면은 훨씬 우리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전략을 현실화하지 않을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할 때 많은 나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도의 그 사이버 시큐리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나라들을 초청을 해서 정보기관장들 또 거기에 요원들을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이제 대테러 문제 이런 데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 나라의 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목도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좀 짜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에셋을 우리가 구체화하는 것이 좀 되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화에 관해서는 저는 뭐 문외한입니다만은 그 문화가 저희 국가의 외교나 또는 안보 측면에서 기여한 것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할 때 외국의 정보기관장들을 초청하면 반드시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런 걸 안 하지만 동남아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의 그 기관장들이 자기 부인이나 애를 좀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공연하는 거를 K-팝 스타들이 하는 걸 보여주면 자기는 아버지로서 앞으로 몇 년은 아무거나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많은 그런 케이스를 했는데 정말 좋아하고 그를 통해서 나머지 저희 정보 협력도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가 이제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저희 K컬처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게 저는 큰 도전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과연 영속적일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전 봉건주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민지, 전쟁, 민주화, 경제화 이런 어떻게 보면 한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세부터 서양에서 이뤘던 걸 우리는 굉장히 단기간에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개발하고 또 남과 나눌 수 있는 그 경험 그것이 굉장히 깊고 다양하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이런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장 그 보편성을 거기서 가장 공동의 보편성을 끌어내서 그걸 문화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이것이 우리가 서스테이너블리티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해양 안보를 중점으로 다루셨습니다만은 그 해양 안보라는 것이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보면 C레인에 관한 것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여기 디지털 시대에 인포메이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해저 케이블에 관한 문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새로운 프론티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중국 대부분 지금 90% 이상이 지금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국이 여기에 미국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저 광 케이블을 보호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C레인을 보호하는데 같이 우리가 미국의 역할을 도와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나가서 우리가 일정 부분 하는 역할을 맡아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동맹의 연루 위험을 상당히 고려를 하면서 좀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 현재 처한 위치 또 앞으로의 세계를 바라볼 때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끝내고 나중에 토론할 때 또 추가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특히 이제 국정원에 계시면서 또 이런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아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아주
새로운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장님을 이제 우리 전략원의 책임 연구원으로 모셔서 최대한 그런 경험과 역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동철 KDI 원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KDI 원장 조동철입니다. 그 손인주 교수님 그 강연 너무 아주 잘 봤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님 표현에 의하면은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종종 어디 외부 강연을 하고 그랬던 저의 경험을 돌이켜 봤는데요. 제가 강연을 하고 나면은 오디언스는 듣고 나서 다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 돼서 나가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 제가 우리 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그런 비슷한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해져서 나갈까? 여러분들 혹시 뭐 많이들 저 신문지상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뭐 제목이 꼭 그렇게 달리잖아요. KDI 그리고 20년 뒤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 뭐 이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이제 우리의 비전들은 많이들 공유하고 계신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도 같이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개방형 네트워크 국가 그 비전이고, 제일 뒤에 가서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누구는 풍차를 만들고 누구는 담을 쌓는다. 저는 정말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또 우리 한미 FTA 막 하자 그러고 할 때 징기스칸의 말을 인용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풍차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내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지금 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다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유연해져야 된다 하는 거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앞에 기치를 내걸었던 그 개혁의 아젠다들, 노동 문제라든지 그 교육 문제, 그리고 또 뭐 연금은 또 뭐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규제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진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아직 굉장히 갈 길이 멀고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두로 돌아가서, 저는 자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것 같고 손 교수님 비전은 굉장히 가슴이 뛰는 그런 비전인데, 두 개가 인컴패터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우리 사회 역량 전반이 보다 유연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 전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한편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뭐 너무 얘기가 큰 얘기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의대 정원 문제가 뭐 어떤 상징적 사건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과연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대 정원이, 아까 우리 부회장님 표현에 의하면 규제 프리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의대 정원을 자체가 규제 아닌가요 혹시?
예,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큰 거에 비하면은 정말 1, 2%도 안 되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과연 이 비전을 향해서 얼마나 정말 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변화를 위해서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지대를 유지하기 위한 또 여러 기득권층의 또 노력. 그러면서 이제 갈등의 양상이 뭐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 관리는 아무래도 정부의 몫이기도 하지만은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이 우리 전략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밀도가 되게 높고 또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선도할 수 없는 국가일수록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갈등에 대한 해결 또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저희 전략원의 역할이고 또 KDI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패널 분들한테는 말씀을 들었고 혹시 플로어에서 말씀이 있으면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우리 김정섭 총동창 회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도 언질도 안 드리고 이렇게 여쭤보는데 혹시 저는 사실 이런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은 좀 공부하러 왔는데 대단히 큰 공부를 하고 갑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다 구구절절히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데 국정원에 계시던 우리 김 원장님께서 아주 저는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오늘 이런 걸 보면서 미래 전략을 보면서 요새 뭐 의료 사태도 보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런 모든 노력이 다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경쟁 사회에서 너무 쫓기고 살다가 보니까 과거에 못 살던 나라가 잘 살던 나라가 되고 저 자신도 굉장히 부두축척이 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돌아볼 때 내가 그동안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런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결국 서울대학교니까 교육에서부터 애들 가르칠 때 물론 인성교육 뭐 이런 걸 똑똑한 것보다도 인성이 좋은 애들 키우자는 목표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글로벌 사회공헌단도 만들고 세계를 향해서 리더가 되라 하는, 우리 반 총장님 같은 세계적인 리더가 되라 하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모든 지향점이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너무 자연과학 쪽만 얘기하지 마시고 인문과학적인 어프로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인성교육은 특히 우리 반기문 명예원장님이 매우 중시하시고 또 그걸 어떻게 서울대에서 실현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 특히 또 우리 김정섭 회장님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또 최근에 SNU 커먼스를 위해서 큰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자유무역 또 FTA뿐만 아니라 무역 정책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지금 우리 플로어에 계신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최병일 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제 미래 세대 교육이고요. 저도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이제 미래에 대한 그 큰 이야기를 안 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진짜 강대국을 꿈꿀 수 있는가? 이제 미들파워 이야기만 하다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는 좋은데 우리 경제학자들은 항상 이제 실현 가능성을 심각하게 논의하잖아요. 특히 우리 경제 여건이 지금 뭐 4%는 거의 아마 신기루 같은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고 KDI는 이제 비즈니스 애줄로 가면 20년 후에 이제 뭐 영이하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단순히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성장도 물론 하고 성장 기반을 늘려야 되겠지만 성장에 대한 지금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것은 지금까지 성장이 됐는데 우리가 더 많은 잘 나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큰 비전을 만드는 거는 이제 정말 훌륭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좋지만 그런 면에서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우리 사회에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이념적인 갈등, 지역적인 갈등, 계층적인 갈등. 최근에 아마 서울대 가장 큰 건 젠더 갈등인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 그 이제 브릿지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결국 대학의 역할인 것 같아요. 대학의 교육이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큰 비전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우리 미래 세대는 과연 이런 큰 비전을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비전에 대해서 미래 세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지 사실 이 자리에 미래 세대가 좀 없는 것이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여성 한 분도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포용성과 인클루시브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다듬고 이런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은 더 큰 실행 가능한 비전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실현 가능성 말씀을 주셨고 미래 세대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러한 과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뭐 우리 총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정동 선생님께서 작년에 미래 세대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고등교육재단하고 같이 코워크를 했었죠. 하여튼 중요한 문제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된 문제로 손인준 선생님께서 앞으로 숙제를 어떻게 이행을 하실지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좋고 유익한 피드백을 받아서 아주 저희는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주 디테일에 대한 정책적 이야기도 사실 보고서에 좀 담았었는데 좀 발표는 다 생략했습니다. 예, 그 저희가 판단하기 그래서 특히 한국의 뭐 규제제도, 교육 개혁 이런 문제 다 논의를 저희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첨단 기술 인력의 글로벌 유목민화, 글로벌하게 이런 아이디어, 그다음에 지방 정부 주도의 지역 혁신 거점화, 뭐 민간화 이런 했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이거는 서울대 교수들보다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 많고 이분들과 같이 해야 더 시험 가능한 어떤 정당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론장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클러스터가 강조하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전략이 나오고 구체적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10년 뒤, 30년 뒤에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가, 어떠한 정치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가, 안전평화,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나래티브, 스토리가 있어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요. 정치인도 설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책과 아이디어를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서울대에 가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 분야에 많은 점을 있고 말씀하시면 많은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세련되고 섬세한 친밀한 전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야는 포캐스팅,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이정동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백캐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현재 달성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10년, 20년 후에 목표를 달성할 것이니지에 대한 그거는 이제 많은 부분 액션 플랜에 대한 거죠. 그게 제도든 정책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포캐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백캐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 액션 플랜 또 상세한 정책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세밀하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장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진정하게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와 또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울대 전략원이 국가 미래 전략원이 정책의 플랫폼 아까 허브 앤 스포크 말씀하셨을 때 허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김창범 부회장님 오신 또 환경협 그리고 우리 KDI 조동철 원장님 또 맥킨지 앤 컴퍼니의 우리 송 대표님과 같이 협업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반기문 명예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유영림 총장님, 김정섭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주년 대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